대표님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공천 받을 수 있으려나? 그러게 나? 공천 주시는 거죠? 공천 안 준 거? 거기서도 잘라? 뭐 오늘 하여튼 공천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 두 분의 이렇게 출마 선언이지 공천 확정은 아닙니다. 출마 선언하시고 이렇게 먼저 수도권에 대한 어떤 도전을 이렇게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 대표로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당은 총력을 다해서 우리 후보들이 수도권에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두 분께서 이제 또 다시 국회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당을 이끄는 다선 의원이 되셔가지고 핵심적인 역할로 이번에 또 아까 조홍천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선한 영향력으로 당선시킬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많이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질의응답 좀 할까요? 질문할 게 없죠? 보도 잘 해주세요. 거대 정당이 민주당의 이름표가 개최하고 신당의 이름표가 있을 경우 결과에서 어떤 차이를 예상하시는지. 지금 아직 이제 저희가 설 전날 합당 선언을 하고 아직 개혁신당 이름으로 완벽하게 합당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지지도라고 하는 것이 아직 반영이 되기 힘들고요. 특히나 개혁신당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다른 정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에 비해서 오래되긴 했지만 그 또한 당명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확산이 안 돼 있는 상황. 두 번째로는 지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이 진행되면서 아주 모든 후보들이 또 지역구 따라서 5명, 6명 있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들이 다 전화 받아라.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해달라. 국민의힘이라고 응답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게 저희 인식이고요. 그래서 공천이 좀 끝나가고는 시점, 그 시점에서의 정당의 지지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일단 데이터로는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 다만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 조금 아까 저희 기자회견에도 좀 들어갔습니다만 기대 반 우려 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로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 이 혐오와 분열 정치를 끝장내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원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지나면서 반영됐을 때 개혁신당의 본격적인 지지도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석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상당히 파괴력 있는 정당으로서 자리 잡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설날 연휴, 계속 설날 연휴 첫날, 통합 원칙을 발표했잖아요. 통합하기로 했다고. 덕분에 아주 훈훈한 설날 연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역 주민들 만날 때 그동안 야 진짜 참 니네들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연휴 시작되는 날 통합하겠다고 그렇게 통 크게 양보하고 합의하니까 이제 뭐 너희들 좀 찍어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에 사실 1번 찍으면 2번 될까봐 2번 찍으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아니고 서로 1번, 2번 때문에 반대를 찍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3번을 찍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서 최근까지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나온 그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고정지지층이란 게 있는데요. 그 고정지지층은 균열이 같습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는 이유로 좀 머뭇거렸던 분들이 또 다가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고요. 만약에 개혁신당의 깃발 아래 저희가 괄목상대할 만하다, 봐줄 만하다라고 된다면은 아마 이번 총선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내심 기대합니다.
뭐 아까 이원우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양당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개혁신당의 인지도가 얼마나 높아져 가느냐가 지지율표를 보는 데 있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시적으로 양당의 여론조사 경선 기간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과표집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30% 초반대로 다시 양당의 지지율이 묶인다고 한다면은 그 말은 3분의 1씩 각 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그 당에 불만인 사람들이 종존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안에서 개혁신당이 대안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강서보궐선거의 사례를 보자면은 양당 지지율이 비슷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권 심판론에 있어가지고 대안이 민주당밖에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그 모름 없음이라고 표현되는 그 표가 몰려갔던 것이지만은, 저는 지금과 같이 민주당이 복지부동이고 아까 이원호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당의 대표가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해서 실질적인 제1야당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권 심판의 주체 중에서 저희가 가장 선명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 보궐선거에서 모름 없음으로 분류되던 표가 민주당에 몰려간 것처럼 이번에 모름 없음이 서서히 개혁신당 표로 전환되어 가지고 저희가 당당하게 수권장난을 우뚝 서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 근데 두 분 이하고 대표님들 출마는 좀 어떻게 뭐 아까 조웅천 의원님께서 사실 수도권 지역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남양주 벨트 그리고 화성 벨트의 구축을 포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제 개인의 거취를 놓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낙연 대표님의 거취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 회자되는 것처럼 뭐 각자 호남이나 아니면 영남 지역에서 여기에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찾아서 선거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미 기출마 선언하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벨트를 이뤄가지고 수도권에 선거를 치를지와 같은 전략들은 다 열어놓고 저희가 고민해서 판단이 서는 시점에 늦지 않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네, 이상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화이팅! 예, 오늘 저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은 저희 개혁신당으로 수도권 지역에 출마하는 두 분의 출마자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른 오전에 입당 절차를 마무리하신 저희 개혁신당의 자랑스러운 두 분의 원내 의원님들이십니다. 먼저 화성의 우리 이원우 의원님, 그리고 남양주의 조홍천 의원님, 이번에 본인들의 지역구에서 재차 출마를 하시기에 응원과 축하를 보내며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네, 먼저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 대안, 통합을 위한 노력,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개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원칙과 상식 이원욱, 조홍천 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3지대 빅텐트인 개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오늘 개혁신당의 일원으로 제22대 총선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16일 우리는 민주당 내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원칙과 상식을 출범시켰습니다. 당내 패권주의 대신 정당 민주주의를, 내로남불과 온정주의 대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팬덤 정치 대신 당신과 민심의 조화를 갈구했습니다. 도덕성과 민주주의, 비전 정치 세 가지를 제시하고 당 지도부의 혁신을 요구했지만 그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입니다. 1월 10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14일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한 달의 과정은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제3지대를 통합하기 위한 분투의 과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이 60%를 넘나드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고작 30% 초중반에 갇혀 있고 바로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모두 비판적인 그리고 거대 양당 모두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이 25%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 하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서 민주당을 신뢰할 수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제3지대를 갈망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고 강변하는 대통령. 대통령을 어찌하지 못해 전정긍긍하는 여당. 대통령과 여당을 싸잡아 비판해도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때문에 함께 욕먹는 민주당. 정치 주역들이 이토록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차악을 선택할 것을 강요당하는 국민들은 양당의 30% 지지율을 보내고는 스스로 좌절하고 계십니다.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며 상대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청 높이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 서로를 악마화하는 정치 현실을 깨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병리적 현상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제3지대로 나왔습니다. 제3지대가 하나로 뭉쳐서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야 양당의 30% 지지율을 위협할 수 있다 믿었기에 빅텐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번 총선이 심판을 넘어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길, 새로운 선택지를 통해 양당 정치에 분명한 민심의 경고를 보내는 선거가 되길, 그래서 총선을 통해 정치 권력에 뿌리는 양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분오열된 제3지대 정당들은 통합하라, 혁신하라, 그리고 나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침내 지난 2월 9일 통합신당 합당 발표로 우리 두 의원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3지대가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원칙과 상식을 출범시킬 당시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민주적인 정당이 곧 국민을 위한 정당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쓸모있는 정당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길로 이제 한 걸음씩 내디디려 합니다. 저 조응천은 남양주에서, 이원욱은 동탄에서 개혁신당의 후보로 이번 총선에 사즉색의 각오로 출마합니다. 거대 양당처럼 위성정당이 없는 우리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각자 지역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구까지 선한 기운을 널리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개혁신당의 표를 모으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개혁신당의 남양주 벨트, 화성 벨트를 구축하여 지역구 동반 당선도 노리겠습니다. 설날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개혁신당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었지만 격려와 응원의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2개월 남았습니다. 혐오 정치를 끝내고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역구에서 혁신과 대안 그리고 통합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막 불기 시작한 개혁신당의 바람이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불 수 있도록 태풍의 진원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미래와 함께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13일 국회의원 조응천 이원욱 감사합니다. 대표님 가도 한번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해 주십시오.